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 개별 종목에 투자하며 수익을 올리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변동성 장세 피난처라 불리는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AI 시대, 특히 ETF 중에서도 전력 투자 ETF에 주목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NH아문지 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의 김현민 본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만이죠? 휴일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최근에 ETF 시장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ETF 시장 그때 본부장님 나오실 때마다 그 성장 속도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에 오히려 자금이 더 몰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ETF 시장이 작년에 121조였다가 올해 지금 한 163조까지 40조 이상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금 유입 상위 ETF를 살펴보면 이제 해외 쪽 ETF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자금 유입 상위 ETF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위는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가 총 자산 규모가 8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 늘어난 게 2조 8천억, 굉장히 많이 이제 국내 상품으로 제일 많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가 타이거 미국 S&P 500 ETF가 2조 7천억 늘어났습니다. 3위, 4위는 이제 국내 이제 장기 ETF고 5위부터 9위까지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나스닥, 미국 테크 탑10, 미국 S&P 다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1위부터 10위까지 자금 유입이 이제 순자산이 많이 증가한 걸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초단기 ETF CD나 이런 머니마켓 ETF 빼놓고는 국내 주식형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해외 S&P 500 미국에 투자하는 ETF가 거의 다였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상위 ETF도 한번 살펴보면요. 연초 이후에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ETF 살펴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봤을 경우에 지금 거의 미국 ETF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첫 번째가 타이거 미국 S&P 500 ETF에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까지 1조 2천억 정도 투자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7,900억,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콜의 5,700억. 밑에 보시면 7위하고 8위가 코덱스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 그다음에 코덱스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ETF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예. 근데 이제는 우리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순매수 상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좀 그러네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S&P 플러스 나스닥 커버드콜까지 모든 미국 상품의 순매수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수익률 차이에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와 미국 지수 수익률 사실 비교하기 싫지만 비교해 보면은요. 지금 3개월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11%, S&P 500은 6%, 나스닥은 3%. 1년 수익률을 보면은 S&P 500하고 나스닥은 20%를 육박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래프를 한번 또 본다고 한다라면 그래프를 비교해도 우리나라 지수는 옆으로 이렇게 맨 밑에 코스피 옆으로 가고 있고 S&P하고 코스피 200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해외 주식형 ETF 순자산 추이를 이렇게 한번 그래프로 비교를 해보면은 국내 주식 ETF가 지난해 말 45조에서 지금 23조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하거나 좀 네.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투자 운용사들, 이제 자산 운용사들도 해외에 투자하는 ETF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ETF 종목수 추이를 보면은 국내 ETF는 335개에서 507개 정도 늘어났지만은 해외에 투자하는 ETF는 115개에서 386개, 거의 2배 이상.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쪽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쪽 한쪽 방향, 미국 쪽 특히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ETF가 나오고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렸다. 이런 시장이었다라고 지금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890 한 890개는 거의 900개 가까운 ETF 네네. 종목인데 국내 해외. 네네. 저기 아까 보여주셨던 3조, 2조 같으면은 완전 대박 상품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대박 상품이기도 하고 수익률도 좋을 것 네네, 같고. 수익률도 괜찮았고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충분히 또 좋은 수익률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한국 주식이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내용 봤을 때는 지금 다 해외 투자 ETF로 자금이 몰린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K밸류업 지수 도입이 됐는데 네네. 이게
영 효과가 없나 봐요. 이제 기대해 봐야죠. 아, 이제 네네, 이제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리아 밸류업 지수 그 지수가 선정이 되고 나오긴 했지만 요거 관련된 상품이 11월 달에 쏟아져 나오게 되거든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시장 대표성 이제 해서 수익성, 주주 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에서 100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이 종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수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는 11월 4일 날 지수 선물도 같이 좀 출시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발표에 따르면 11월 4일 날 12개 운용사가 동시에 지금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까지 이제 거래소에서 뭐 그 지수를 많이 했던 게 뭐 KRX 300이라든지 KRX 100, 그다음에 뭐 뉴딜, BBIG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번 좀 밸류업 지수는 좀 그전과는 좀 틀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예전에는 약간 테마성 있는 게 좀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약간 대표 지수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구성 종목이요. 삼성전자가 15%고요. SK하이닉스 15%, 현대차 8.3%인데 이제 코스피 200 지수랑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은 24%거든요. 네. 근데 이제 15%로 줄려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9%인데 코스피 200은 얘는 15%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200 종목이랑 거의 비슷하지만은 코스피 200은 200 종목이고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는 100 종목이기 때문에 각 비중이 좀 늘었다. 현대차가 8.3%인데 코스피 200은 2.8%니까 코스피 200보다 약간 좀 대표성을 좀 가미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소랑 같이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이 좀 시장이 못 올라왔던 거는 약간 지수적인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한 종목 삼성전자에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밸류업 지수를 약간 대표성 지수로 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한번 바텀업 하는, 한번 좀 살아나는 좀 희망의 불씨를 한번 불사르는 한번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혹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거 네네. 밸류업 지수 네, 이제 실제 나오고 나서부터 네네. 우리 코스피하고 밸류업 지수하고 어느 쪽이 더 나았습니까?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면 밸류업 지수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1월 초에 밸류업 지수 관련 ETF가 한 12종목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자금 끌어다니는 부분도 일단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밸류업 지수, 선물 지수도 만든다고 하니까, 사실 코스피 200이 또 활성화된 건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번 기대해 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 실제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업계에서는 사실 밸류업 지수라고 했을 때는 약간 테마성 지수라고 좀 많이 봤었었는데, 네. 이번에 나온 걸 보면서 이건 좀 대표성 지수고 앞으로 우리나라 좀 대표하는 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대. 네. 네. 그래요. 근데 채권 ETF가 사실 이제 ETF 네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채권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지금 사실 채권 ETF까지만 해도 뭐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채권 ETF가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다시 좀 빠지고 있으면서 채권 ETF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내 채권 ETF 수익률 한번 비교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뭐 짧은 초단기 듀레이션 있는 CD 금리, 코파금리 ETF 같은 경우는 1년에 3.6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덱스 종합채권 국고채 10년, 그다음에 초장기 국고채 좀 이제 듀레이션 긴 걸로 봤을 때는 1년에 10% 종합채권이, 국고채가 12.6%, 초장기 국고채가 21.99%. 우리나라 ETF도 채권 ETF도 수익률이 국고채 ETF에서 어떻게 저런 초장기 수익이 나옵니까? 이제 국고채가 10년, 20년, 30년 예. 듀레이션이 좀 길기 때문이죠. 예. 일단 채권 ETF는 듀레이션을 좀 봐야 됩니다. 예. 듀레이션이 지금 종합채권 국고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0년 미만, 종합채권은 4년, 국고채는 한 8년 정도 되겠고요. 초장기 국고채는 한 14년 정도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되는 폭에 따라서 곱하기 듀레이션 했을 경우에 초장기 국고채가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만기가 있는 ETF예요. 타이거 25-10은 25년 10월에 만기로 딱 끝나버린 상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기까지 내가 갖고 있다라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전에
최근에 조금 더 많은 수익이 나면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채권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전에 이제 채권 위에 있는 채권 ETF 같은 경우는 계속 듀레이션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고 뭐 하나로 32-10 국고채 같은 경우도 계속 듀레이션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만기가 있다. 그래서 앞에 만기가 있는 ETF를 투자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채권 ETF를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률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채권 ETF도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자금이 많이 쏠렸는데 해외 채권 ETF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가 지금 1년 수익률은 10.51%고요. 그리고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은 지금 6개월 수익률이 4.3%,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가 6%, 연 수익률이요. 코덱스 미국 10년 국채 선물이 연 7%. 이게 뭐 우리나라 수익률이 좀 더 좋네요. 예, 그래서 미국 국채도 당연히 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미국 국채 투자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여기 환해지가 돼 있는 상품이 있고 환해지 안 돼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져온 것들은 환해지가 안 돼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또 환해지가 돼 있는 상품도 따라서 많이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채권 투자할 때는 환해지 돼 있는지 안 했는지 뭐 달러 강세인 달은 환해지가 안 돼 있는 게 좋을 테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채권 ETF도 상당히 좀 많이 또 관심을 보이면서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보여주신 여기서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국내 채권 ETF 저는 일단 1년 동안의 수익률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네네. 초장기 국고채 21저 정도 수익률을 갖다가 고객들한테 안겨주면 보람 느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다 국고채 액티브도 15.5 저게 또 하나로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시는구나 채권 쪽에. 네. 채권 ETF가 일단 주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채권 ETF로 한번 투자해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그래서 채권 ETF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잠시 적을 두기도 했었고 뭐 고객 입장에서 하나로 금융상품은 좋은데 하나로 마트는 요즘 조금 아쉽습니다. 아, 네. 뭐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장 보시면 알아. 네. 장 볼 일이 없으시지. 네. 이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오늘 이 부분 특히 이제 얘기해 주시려고 했는데 뭐 미국이 이제 전력망 설비 노후화됐다 이 얘기는 많았고 이번에 또 허리케인 또 피해도 컸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설비 투자 관련 ETF. 네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좀 주목받고 네, 있는 네. 상황이고요. 사실 AI가 활성화되면서 AIF 한번 이렇게 루프 돌리는데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고 네. 합니다. 그런 거 플러스 지금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또 다시 전력 이 설비나 이런 것들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전력 설비 관련 ETF 수익률 비교 우리나라 상장된 ET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 투자하는 ETF는 하나로 전력 설비 투자 ETF,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고요. 지금 1개월에 12%, 1개월에 14.98% 수익이 됐고요. 지금 이게 지수 수익률로 한 건데요. 하나로 전력 설비는 1년에 96%까지도 수익이 지수 수익률로 났었고요. 최근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해외죠.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가 1개월에 24%나 수익이 났고요.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ETF 인프라가 3%, 소울 미국 AI 전력 인프라가 21%나 수익률이 났습니다. 한번 수익률 그래프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까지는 국내 전력 설비 ETF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다가 최근에는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이쪽으로 또 많이 조금 더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전 세계 전력망 투자액 전망을 보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라든지 대체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 설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전력망에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는 미국 전력 설비 인프라 ETF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NH아문디 자산운용이 최근 이제 전력설비 투자 ETF 출시하면서 하나로 전력 테마 시리즈 네네. 완성했다고 하는데 요것 좀 알려주세요. 네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력 설비 투자 맛집으로 저희가 거듭나기 위해서 전력 테마 관련 ETF 지금 세 종을 준비했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원자력하고 캐펙스 설비 투자 ETF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원자력 ETF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년에 67%나 됐고요.
지금 수익률이 67%, 아까 그 국고채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네요. 캐펙스 설비 투자 ETF는 1년에 46.4%나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력 설비 ETF도 있고 캐펙스 설비 투자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 틀린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하나로 원자력 ETF가 가장 먼저 출시가 됐고 2022년 6월에 이제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서 들어섰고요. 하나로 캐펙스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 관련 세부 투자에 투자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는 그 중에서 또 전력 설비 변압기 케이블에 투자하는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수는 가장 최근에 출시한 전력 설비 ETF가 0.35%로 제일 작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하셨을 때 나는 전력 설비하면 이걸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HD 현대 일렉트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력 설비 ETF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24%나 들어갑니다. LS 일렉트릭이 17% 들어가고요. 나머지 캐펙스 설비 투자 원자력 ETF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비슷한 종목들이 들어가지만 퍼센테이지는 많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전력 설비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고 싶다 하면 전력 설비고, 그렇지만 나는 전력 설비도 투자하지만 원자력에도 투자하고 싶다는 원자력 ETF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뭐 마라탕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봤을 경우에 이제 가장 진한 게 HD 일렉트릭 들어간 그래요. 이스타코에 들어간 전력 설비 ETF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참 설명을 시장이 흉흉한데 우리 김혜민 본부장님 그 와중에 좀 웃게 해주셨네요. 진짜 이 장 너무 어렵습니다. 저 그러게요. 여의도에서 좀 좋은 상품 많이 만드셔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 좀 편하게. 이 ETF 투자 운영 좀 강점이 하실 수 종목 있도록. 선택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예. 상품 잘 개발해 네, 주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